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 새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은 꽤 단단해진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남기지만 그날의 저는 그저 멍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인생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작년 봄, 아버지 생신날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면 좋아하실 반찬도 몇 가지 준비해뒀어요. 남편한테도 미리 말했죠. 오늘 우리 아버지 생신이니까 저녁은 꼭 집에 와야 해. 남편은 알았어. 알았어.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6시쯤 되자 아버지가 오셨어요. 평소보다 말끔하게 차려입으신 모습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시고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80평생 단 한 번도 제게 무리한 걸 요구하신 적 없는 분이셨어요. 아버지, 앉으세요. 사위가 곧 올 거예요. 아이고, 뭐 바쁜 사람 괜히 부른 것 같네. 무슨 말씀을? 아버지 생신인데요. 그렇게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지금 나간다 했어요. 또 1시간이 지났죠. 아버지는 배고프지도 않다며 웃으셨지만 저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8시 반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종이봉투 2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직접 주문했어요. 족발에 막국수 세트.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집이에요. 말투가 너무 가벼웠어요. 마치 동네 편의점에서 김밥 사온 것처럼요. 테이블엔 배달통, 일회용 접시, 소주 2병, 종이컵 4개. 딱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양복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 자리에 앉더니 소주잔부터 따랐어요. 어서 드세요. 아버님, 아버지는 뭘 이런 걸 다 시켰냐? 하시며 웃었지만 젓가락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셨어요. 저는 그 떨림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상처받은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 할 수 있었겠어요. 남편 앞에서 아버지 편을 들면 나중에 또 싸울 게 뻔했으니까요. 식사는 어색하게 진행됐어요. 남편은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거렸고 아버지는 족발 몇 점 드시고는 배불러서라며 수저를 놓으셨죠. 저는 그냥 웃으며 더 드세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택시에 태워드리고 돌아온 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오늘 좀 성의가 없었던 것 같아. 왜? 족발 비싼 거 샀는데. 리뷰 좋은 집이라고? 그게 아니라 좀 더 정성스럽게 준비할 수도 있었잖아. 남편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정성? 뭐 더 어떻게? 내가 바빠 죽겠는데 시간 내서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당신 아버지는 원래 이런 거 크게 안 따지시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투엔 정성이 아닌 의무감만 가득했으니까요. 그로부터 3주 뒤 남편이 이상할 만큼 들떠 있더라고요. 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고 야근이다 회식이다 뭐다 핑계대며 거의 집에도 안 들어왔죠. 저는 혹시 바람 피우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요즘 회사에 무슨 큰일 있어? 응? 아니, 그냥 바빠. 그러던 어느 수요일 오후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저는 집 앞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때 택배차가 우리 아파트 앞에 섰어요. 기사님이 큰 박스를 여러 개 내리더니 우리 집 동호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뭐 시킨 게 있나? 이상해서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택배만이 아니었어요. 배달차도 왔고 풍선을 든 업체 직원도 왔어요. 저기, 실례지만 여기 무슨 일 있어요? 배달기사님이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네, 케이터링 주문하신 고객님 맞으시죠? 한 상차림이요. 아니, 저 그런 거 안 시켰는데요. 이 주소 맞는데. 고객 성함이 김준혁 씨? 그게 우리 남편 이름이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지금 집에 케이터링이랑 풍선 업체가 왔는데 이게 뭐야? 남편 목소리가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아, 그거? 오늘 우리 아버지 생신이잖아. 집에서 파티하려고. 뭐? 갑자기? 형님도 오시고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는 멍했어요. 시아버지 생신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준비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그럼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깜짝 이벤트로 하려고 했지. 너 곧 퇴근하잖아. 어서 와. 전화를 끊고 보니 이미 거실이 파티장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포토월이 세워지고 테이블엔 하얀 천이 깔렸죠.
업체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샐러드, 스테이크, 촛밥, 그리고 3단 케이크까지. 와인도 고급스러운 병으로 4병이나 준비됐어요. 1시간 뒤 시부모님과 시영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을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어요. 어머, 이게 뭐야? 준혁아, 내가 이걸 다 준비했어? 예. 어머니, 아버지 생신인데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시아버지도 활짝 웃으시며 남편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아들, 효자네. 효자야. 저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시댁 식구들이 와인잔을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케이크를 자르며 사진 찍는 모습. 그 속에서 저는 그냥 조명 뒤에 선 구경꾼이었습니다. 시영수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동생 준비 많이 했겠다? 고생했어. 저는 어색하게 웃었죠. 아니에요. 남편이 다 준비했어요. 남편이 요리를 해? 아니요, 업체에 맡긴 거예요. 그래도 이런 걸 생각했다는 게 대단하지. 대단하다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3주 전 제 아버지 생신 때는 배달 족발 한 팩이었는데요. 파티는 밤 11시까지 이어졌어요.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뒤 저는 설거지를 하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 생일엔 왜 족발 한 팩으로 끝냈어?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당신 아버님은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 소박하게, 따뜻한 게 좋다면서? 오히려 이렇게 거창하게 하면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그럼 오늘은 괜찮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거 좋아하셔. 분위기 있는 거, 폼 나는 거. 그때였어요. 제 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소박이 아니라 대충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에게 제 아버지는 적당히 해도 되는 사람이었고 시아버지는 잘해야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나 화났어. 뭐? 왜 또? 당신은 내 아버지를 무시했어. 똑같은 생신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 진짜? 족발도 싫고 파티도 싫으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당신은 맨날 불만만 있네. 불만이 아니야. 존중의 문제라고. 존중? 웃기네. 내가 바빠 죽겠는데 시간 내서 간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 등을 지고 잤어요. 그 다음 주부터 남편의 행동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나갔어요. 핸드폰도 제 앞에서는 절대 보지 않았죠.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핸드폰을 봤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설마. 불안한 마음에 남편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어요. 제 이름으로도 가족 카드가 있어서 앱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역이 이상했습니다. 호텔 라운지, 고급 레스토랑, 꽃집, 디저트 카페. 하나같이 제가 가본 적 없는 곳들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친한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증거 있어? 카드 내역은 있어. 그것만으론 부족해. 일단 더 지켜봐. 그리고 절대 들키지 마. 저는 언니 말대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대신 모든 증거를 모았죠. 카드 영수증을 캡처하고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짜를 기록하고 의심스러운 문자 내역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오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심각했어요. 소영아, 왜? 우리 이제 그만하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랑 살면 답답해. 난 새 인생 살 거야. 새 인생? 그래. 나 이제 40인데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나는? 애들은? 12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새 인생?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렸죠. 그때 남편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가 보였어요. 오빠, 언제 와? 보고 싶어. 프로필 사진엔 2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화사한 미소를 지은 얼굴.
남편의 배경화면도 그 여자와 찍은 커플 사진이었어요. 저 여자가 누구야?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감췄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랑 배경화면을 커플 사진으로 해. 그건 그냥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 새 인생 살고 싶으면 그 전에 12년 빚부터 갚고 나가. 내가 당신 사업 미천된 거, 생활비 된 거 다 기억하지. 영수증 다 있어.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영아. 그게 한 푼도 안 빼고 다 받을 거야. 그리고 위자료도. 그날 이후 전 눈물 대신 노트를 펼쳤어요. 남편 회사명의 통장 이체 내역, 제 계좌에서 나간 자금 지원 기록, 남편 카드로 결제된 호텔, 디저트 카페, 꽃집 영수증. 그 모든 걸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쌓아온 증거였죠.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하고 싶은데 최대한 유리하게 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자료를 쭉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탄탄하네요. 이혼보다 상간소송부터 하시죠. 상간소송이요? 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간통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혼은 감정이지만 소송은 전략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아내가 아니었어요. 냉정한 전략가가 되기로 했죠. 며칠 뒤 회사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분이었어요. 준혁이 아내 맞죠? 저 이 과장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남편 회사 세무조사 들어갔다던데 알고 있어요? 네. 세무조사요? 네. 갑자기 국세청에서 나왔대요.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 전화했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물었더니 남편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냥 정례 조사래. 별거 아니야. 하지만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 호화로운 시아버지 생신 홈파티 비용이 전부 회사 경비로 처리된 가짜 지출이었어요. 업무용 접대비로 꾸민 사적 비용, 명백한 횡령이었죠. 게다가 그 여자한테 사준 선물들, 호텔 숙박비까지 전부 회사 카드로 결제한 거였어요. 남편은 구속까지는 안 됐지만 회사에서 즉시 해고당했습니다. 상간녀는 그 소식이 나자마자 계좌를 비우고 도망쳤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이 돈 많은 사업가인 줄 알고 접근했던 거였죠. 더 가관인 건 시댁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아, 준혁이가 지금 힘들잖니? 이럴 때 아내가 옆에서 잡아줘야지. 어머니, 남편이 바람 피우고 회사 돈까지 횡령한 거 아세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다 덮어주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제가 왜 덮어줘야 하는데요? 준혁이가 지금 다 잃었어.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 홈파티 기억나세요? 그거 회사 돈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공범이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이 못된 것이.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 시댁에서는 우린 모른다며 번호를 바꿨습니다. 6개월 후 법정에서 다시 만난 남편은 예전에 성공한 대표님 모습이 아니었어요. 수척한 얼굴, 구겨진 셔츠, 값싼 시계. 처음 만났을 때 자신감 넘치던 그 남자가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였죠. 재판부는 명확했습니다. 양육권은 제게, 재산 분할은 제가 유리하게, 위자료까지.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만 했어요. 다 내 잘못이다. 그제야 저는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말하네. 내 아버지한테 했던 그 말, 기억나? 따뜻한 게 좋다던 말. 그 말이 제일 차가웠어.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이혼도 소송도 모두 끝났습니다. 양육권은 제게, 재산은 절반 이상 돌려받았죠. 무엇보다 제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이번 봄 아버지 생신상이 다시 차려졌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보쌈, 잡채, 미역국, 동그랑땡, 파전, 그리고 제 손으로 만든 케이크. 아이들도 함께 상을 차리는 걸 도왔어요.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진짜 잔치 같구나. 저도 웃었죠. 이제 우리 집 상에는 배달 봉투 대신 정성이 올라가요.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고 아버지는 촛불을 끄셨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며칠 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소영아. 나야. 나 조사받고 다 잃었어.
한 번만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나 지금 고시원에서 살아. 제발. 남편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생일상 위에 놓인 족발 기억나?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상이었어. 이제 배달은 끝났어. 소영아. 제발.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반성은 혼자 하는 거야. 나한테 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복수라고 하기엔 너무 당연한 결과였고 응징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연스러운 인과였어요. 사람의 진심은 비싼 곳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소박한 자리에서 누군가를 얼마나 존중하느냐로 드러나는 거죠. 남편은 돈으로 존재감을 증명하려다 예의를 잃었고 저는 그 예의 하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젠 압니다. 가족은 함께 먹는 음식보다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차린다면 그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정성을 잃은 관계엔 아무리 비싼 상차림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아이들과 아버지, 그리고 저. 우리는 작지만 따뜻한 가족이에요. 배달 봉투 대신 정성이 담긴 상을 차리고 일회용 접시 대신 정갈한 그릇에 음식을 담습니다. 그게 제가 남편에게 해준 마지막 교훈이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는 것. 여러분의 정성스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와잼썰은 언제나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